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상세한, 사건에 네.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명시적인 이유는 이 칭제 건원, 그러니까 황제라고 자기를 칭한 데에 대해서 조선이 반감을 표현했기 때문인데, 이제 칭제 건원 하기 2개월 전, 그러니까 1636년 2월에 인조의 왕후의 장례식이 있었어요. 근데 이 장례식에 당시 후금이었죠. 후금의 왕족들이 조문을 갔거든요. 근데 그 조문에서 이제 좀 난리가 났습니다. 이제 왜냐하면 조문에서 왕족들이 칭제 건원을 축하해달라고 한 거예요.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황제라고 칭할 거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국가를 꾸려 나가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개업식 같은데 하면 화환 좀 보내주세요. 이걸 한 거죠. 근데 이제 여기다 대고 난리가 난 겁니다. 성균관 유생들은 저 사신들 잡아다가 목을 베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, 백성들은 그 사신 지나가는 돌팔매질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가 일단 1차적으로 화가 난 거죠. 근데 칭제 건원을 하고 나니까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인조가 도발을 하게 됩니다. 너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는 일종의 도적질이다. 그러니까 도적질 하지 말고 우리 앞으로 또이또하게 잘 지내자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홍타이지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지님이나 남파고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하나의 큰 배경이 된 거긴 해요. 그러니까 개업식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깽판 친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. 왜 그랬대요? 그런 상황인데,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이 두 번째 이유가 조금 더 큰 이유라고는 생각을 하는데, 이 외부적인 상황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. 만리장성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? 네. 이 만리장성이 원래는 여진족이나 흉노족, 뭐 거란족 같은 만주에 있는 여러 족들을 막기 위해서 설치된 거다 보니까, 이 여진족이 중국 본토로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만리장성을 반드시 넘어야 되고, 특히 그 중에서는 그 산해관이라는 관을 반드시 넘어야 됐어요. 그러니까 요새예요, 일종의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, 지금 명나라의 국력이 많이 쇠퇴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별로 쇠퇴를 하지는 않은 상태예요. 나중에 명나라가 청나라한테 망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, 이 망하게 되는 것도 공격을 받아서 망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. 이자성의 난이라고.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였기 때문에 이 요새를 막는 것까지는 충분히 가능했어요, 명나라도. 근데 그래서 청나라가 이 산해가를 뚫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못 뚫은 거예요. 누르하치도 뚫으려고 해봤고 홍타이지도 뚫으려고 해봤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막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만리장성을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.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전쟁이 교착 상태가 된 거잖아요.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문제예요. 첫 번째는 보급이 끊깁니다. 이 보급이라는 게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, 실제로 이때 청나라가 굉장히 큰 보급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청나라 입장은 새로운 보급 창고 또는 이제 보급을 대줄 만한 여러 가지 루트를 찾다가 보니까 조선이라는 좋은 국가가 보급 창고로서의 역할로 기능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이 청나라가 새로운 보급 창고를 구하기 위해서 조선을 침략하게 된 것도 있고요. 또 이뿐만 아니라 뭐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조선은 대표적으로 친명 배금을 한 국가고, 그렇기 때문에 명백히 명나라랑 친선 관계에 있단 말이죠. 그렇죠.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명나라가 있고 그에 대항하는 청나라가 있고 그 뒤에 조선이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조선이 청나라를 쳐들어가게 될 수도 있는, 그러니까 샌드위치처럼 당하게 될 수도 있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렇죠. 그걸 좀 미리 정리하기 위한 용도도 있었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단순히 명분의 어떤 목적뿐만 아니라 실리적인 차원에도 또 영향이 있었고요. 또 한 가지만 좀 추가를 하면요. 사실 우리가 이제 한반도를 극동지방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. 네. 뭐 서구적인 단어긴 한데,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약간 그래서 마지막 깃발? 네. 최종 종착지?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같은 느낌이 있어요. 희망봉 같은 느낌이군요. 그렇죠. 여기를 정보를 하면 이제 다 정보를 한 거예요. 끝에 끝 느낌. 물론 일본이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일본이 막 그렇게까지 성장을 했던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. 그리고 많이 알려진 국가도 아니었고,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오면 이제 끝난 거예요. 약간 사라진 마지막 피스의 퍼즐 같은. 아, 그렇죠. 얘만 딱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걷다가 이 청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나라를 계승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. 이 원나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조선을 그때는 고려죠. 고려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말 갖은 수를 다했던 국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. 그래서 명분적으로 봤을 때 내가 칸이고 내가 그 극동지방까지 다 점령을 해야 게임을 끝냈다라고 끝판을 깼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 의미에서 왜 이렇게 조그만 땅덩어리에 많은 국가들이 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.